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빛이고요.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목차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이 나온 배경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 간단히 또 말씀드릴 거고,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스나이핑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제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은 이 민코인 내러티브를 타고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크립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테라 루나 사태고 두 번째가 이제 FTX 사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겪으면서 크립토는 하락장을 겪었고요. 이 하락장은 되게 오래 유지가 됐는데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정도에 이제 절정을 발했고 그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장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저는 상승장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비트코인 그래프지만요. 아직 2021년 같은 그 광기장까지는 않았지만 상승장의 흐름 속에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번 사이클에 다양한 내러티브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이 민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민코인이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정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많은 민코인이 런칭이 되고 있고요. 그 솔라나의 노코드 민코인 런칭 그 플랫폼 펌프다 펀이라고 있는데 이 펌다 펀이 6개월 만에 73만 소울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치가 20만 원이니까 환산을 해봤을 때 거의 1,500억 원 번 거죠. 네, 민코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여기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 비롯한 동물 있고요. 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있었고 연예인 민코인도 꽤 핫했었습니다. 이게 아잘레아라는 호주 래퍼가 있는데 이분이 발행한 마더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현재 시총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요. 그 앤드류 테이트라고 유명한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이분이 마더를 보고 카피한 코인, 데디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도 600억 가까이 시총이 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된 민코인도 계속 핫했었고 지금도 핫한데요. 트럼프 민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인데 이 마가는 동일한 티커만 거의 수십 개가 있고 해리스가 대선 후보 된 이후에 이제 해리스 이름 단 코인도 되게 많이 나왔고 해리스 고유한 밈 중에 코코넛이라는 밈이 있거든요. 이 코코넛 기반으로 한 밈코인도 지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밈코인이 단순히 재밌고 이 수익을 얻기 위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투마켓 전략으로도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고투마켓 전략이라고 하면 먼저 프로덕트를 일단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를 모으면서 이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가잖아요. 그런데 민코인 자체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민코인을 먼저 런칭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이후에 프로덕트를 붙이는 게 현재 크립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솔라나에 있는 봉크코인이라고 있는데 이 봉크코인은 솔라나 강아지 민코인이고요. 봉크코인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 봉크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텔레그램 트레이딩 복 같은 경우는 수수료 일부를 봉크 코인을 소각하는 데 쓰였는데요. 지금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민코인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재미나 커뮤니티? 당연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 양복장이 민코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복장이 민코인이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 알트코인을 봤을 때 코인의 유틸리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버넌스 말고는 유틸리티가 없잖아요. 근데 이 거버넌스라는 건 토큰 보유자가 프로젝트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알트코인이란 게 SEC 때문에 SEC 그 증권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버넌스 이상 유틸리티를 붙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거버넌스마저도 일반 유저는 거의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토큰이 출시될 때 보통 라운드를 돌게 되는데 이 라운드를 돌면서 팀과 VC가 물량의 상당 부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될수록 토큰 밸류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 토큰 밸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 몇 조가 된 상태로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토큰 밸류도 높아져 있고 이미 VC랑 팀이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토큰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럼 유일한 이 알트코인의 유일한 기능이 거버넌스라면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민코인과 거버넌스 그 토큰의 차이가 사실상 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립토 유저가 이 부분에 비판을 하고 있고 이 거버넌스 코인이 구색만 갖춘 민코인이라 동일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우리는 그 양복쟁이 민코인이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민코인 상승에 대한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거버넌스 코인에 대한 비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민코인 부흥과 그 트렌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한 이유가 텔레그램 이 트레이딩 봇이 민코인 트렌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프로덕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왼쪽 그림은 텔레그램 봇의 누적 거래량인데요. 텔레그램 봇이 처음 나왔던 게 마이스트로라는 봇인데 2022년 7월쯤에 나왔었습니다. 마이스트로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텔레그램 봇이 유명해지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게 이제 2023년 6월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누적 거래량을 봤을 때 40조 원 가까이 누적 거래량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2024년 4월 3일 이미지인데 전체 B 순위 중에서 2, 3, 4위가 다 텔레그램 거래봇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크립토 장이 약간 안 좋아서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15위 안에는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텔레그램 봇 중에 4대 봇이라고 있거든요. 크로저, 마이스트로, 바나나건, 봉크봇 이 4개가 가장 수익이 높은 봇들인데 토탈 유저, 실질적으로 유저가 아니고 지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지갑이 40만 개 다 이하예요. 봉급원만 40만 개 조금 넘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갑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DAU를 봐도 이건 최근 7일 평균 DAU인데 트로이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5천, 4천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0개에서 200개 지갑이 진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토탈 트랜잭션 볼륨을 보면 그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8조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소수의 트레이더들이 그만큼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텔레그램 봇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봇 기능을 쓰기 전이랑 후를 비교를 합니다. 봇 기능을 쓰기 전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지 디파이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 봇 기능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서명 과정을 생략하는 게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에 이 버튼 클릭만으로 디파이 거래를 간단하게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도식화시키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텔레그램 탈중앙화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탈중앙화 거래소 그 거래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텔레그램 봇 거래 과정 보면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네,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에는 죄송한데 그 네, 디파이 쪽이나 크립토 쪽에 약간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혹시 한 번만 더 설명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텔레그램 보트 기본 컨셉이 프라이빗 키 있잖아요. 프라이빗 키가 원래 공유하면 안 되는 건데 그 프라이빗 키를 그 텔레그램 보트한테 제출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갑 서비스 접속하고 시드금은 보관하고 뭐 지갑 생성한 다음에 디파이 웹사이트 접속해서 이제 원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서명이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거래를 할 때. 그래서 서명이란 과정은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이 트랜잭션이 맞나요? 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기능을 쓸 때 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프라이빗 키가 제출된 상태니까 뭐 서명이나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걸 도식화 시킨 게 이 화면이었고 이거는 음, 그냥 도식화한 화면이니까 이따가 거래 자체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발표를 조금 이어나가면요.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거 디파이 쪽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 기능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표적인 네 가지 기능이고요. 일단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거래 기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라이빗키 제출하고 직관적으로 거래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고래 지갑 추적 같은 경우는 이 고래 지갑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 트랜잭션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피 트레이딩은 그 트랜잭션을 보는 걸 넘어서 그 트랜잭션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고래 지갑이 아니더라도 알파 지갑이 있다면 그 알파 지갑의 모든 트랜잭션을 다 카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나이핑 개념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새로 상장된 토큰이 있는데 이걸 가장 빠르게 구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핑 작동 원리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다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끊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전송을 하면 가장 가까운 이더리움 노드한테 전송이 되고요. 그 트랜잭션을 받는 노드가 있는데 트랜잭션 받는 노드가 주변 노드한테 트랜잭션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라고 불리는 검증자 노드가 있는데요. 이 검증자 노드가 거래를 모아서 검증을 하고요. 검증이 완료되게 되면 이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MEV 부스트라는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설명드린 그 트랜잭션 처리 과정에 MEV 부스트라는 과정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ME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MEV는 블록에서 트랜잭션을 재정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추출 가능 가치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했을 때 이 블록 생성자가 있고 이 생성자가 트랜잭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최대 이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얻냐면 누군가 트랜잭션을 대량으로 토큰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 순서를 바꿔서 본인이 먼저 토큰을 구매하고 그 이후에 이 대량 트랜잭션이 처리되면 토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팔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네네. 누군가가 어, 대량으로 거래를 넣었는데 그거보다 선행돼서 거래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스나이핑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그런 네. 스나이핑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MEV란 게 트랜잭션을 재정렬하는 건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먼저 뛰어가서 거래하는 게 있고 네. 또 백러닝이라고 거래가 된 이후에 거래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트랜잭션 재정렬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블록체인 쪽에서 네, 지금 맞아요. 블록체인은 멤풀이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멤풀이라는 스페이스 안에 그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전에 다 모여요. 그래서 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 하이 프리퀀시 하는 네, 그 프론트 러닝이나 백 러닝은 원래 전통금융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마켓 매니저이에요. 네, 그리고 SEC가 그거를 그러니까 못 찾는 경우도 사실 있기도 하고, 사실 그거를 공공연히 하는 헤지 펀드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포인세븐이투 전신 같은 그런 헤지 펀드들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되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벌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아비트라지로. 그렇죠.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게 다 애초에 공개가 돼 있는 정보고, 그러니까 음, 누구나 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MEV에서 제가 MEV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MEV 부스트라는 과정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 MEV 부스트는 MEV 추출 기회를 더 많은 사람한테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MEV가 추출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MEV 부스트에는 그 서처랑 빌더, 검증자, 밸리데이터를 검증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고 서처가 하는 일은 트랜잭션이 모이는 mem풀이 있으면 거기서 트랜잭션을 번들로 묶은 뒤에 빌더한테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더 같은 경우는 서처로부터 전달받은 그 번들이 있으면 블록을 생성을 하고요. 검증자한테 보상과 함께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릴레이라는 그 중개 서버가 있는데요. 이 중개 서버가 있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블록 빌더한테 생성된 블록이 있으면 그 블록을 받고 일단 유효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 검증이 유효하다면 검증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릴레이 서버가 있는 이유는 이 빌더랑 검증자가 직접 통신을 하게 되면 이제 담합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담합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자가 릴레이한테 전달을 받은 그 블록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블록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이더리움이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이 스나이핑을 하게 되면 스나이퍼들이 서치 역할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텔레그램 봇은 트랜잭션을 번들로 만들어서 빌드한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트랜잭션을 번들로 만들 때 각 스나이퍼가 작성한 비드를 모으게 되는데 이더리움에서 이 높은 비드를 작성하면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비드를 높여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과정을 다 정리하게 된다면, 이제 스나이퍼가 적절한 비드, 좀 공격적인 비드를 설정하는 분은 더 많은 비드를 설정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신생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될 때 가장 빠르게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구체적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갑을 세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는데 지갑을 여러 개 운영을 할 거면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셋업 버튼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월렛을 크리에이트하거나 아니면 기존 월렛을 그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월렛을 크리에이트했고 여기 보시면 그 어드레스랑 프라이빗 키가 나오잖아요. 이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밀번호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생성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디폴트 월렛 세팅이 있습니다. 디폴트 월렛 같은 경우는 지갑을 여러 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주로 메인으로 사용할 이 스네이핑 지갑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월렛 선택을 하고 지금 디폴트 월렛 그 선택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랑
이 지갑에 있는 그 솔라나 개수가 나오고요. 그 밑에서 솔 스캔에서 전체 이 지갑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토큰 컨트랙트를 찾는 건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토큰 컨트랙트를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알파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접 당연히 프로젝트를 리서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있는 신생 프로젝트를 정보를 리서치한 다음에 그 토큰 컨트랙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지갑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나이핑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스나이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지갑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지갑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피 트레이딩이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또 그 컨트랙트 주소를 알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트레이더 그룹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조금 서치하다 보시면 이 텔레그램 트레이더 그룹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선 정보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또 정보를 받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뭐 직접 리서치해야 되고 지갑 분석도 해야 되고 텔레그램 그룹에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보다 훨씬 편하게 컨트랙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솔라나 스캐너라는 토큰 컨트랙터 스캐너 봇이라고 있는데 이 봇을 이용하면 솔라나에 있는 모든 그 신생 코인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 신생 코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요.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보여주는 그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직접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민트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시큐리티에 있는 민트랑 프리즈 업데이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트 같은 경우는 토큰을 발행한 이후에 추가로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위험한 기능이고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프리즈 기능 같은 경우는 지갑을 동결하는 기능인데요. 지갑이 동결되게 되면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전송하거나 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토큰 컨트랙트가 배포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데, 이 업데이트 기능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랙트가 배포된 이후에 수정되게 되면 되게 또 위험한 러그풀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토크노믹스 부분에서는 토큰 텍스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토큰 텍스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토큰을 매매할 때마다 그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보통은 0%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인 토큰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디테일에서는 이 데브 월렛이 토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너무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토큰 가격이 올랐을 때 던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 월렛을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월렛 히스토리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컨트랙터 월렛이 그 이전에 러그풀을 친 경우가 있으면 여기 디센트라고 안 뜨고 위험하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걸 다 체크를 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코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드레스 부분에서 이 어드레스를 복사를 한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핑을 하는 과정인데요. 오토 스나이퍼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그 어드레스 복사를 한 이 전체 어드레스를 넣어준 다음에 엔터 버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세부적인 버튼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여기서 솔라나 설정하는 버튼이겠죠. 이제 스나이핑 할 때 얼마만큼의 솔라나 수량으로 스나이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0.1솔부터 2솔까지 버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수량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선택을 해서 네, 그 스나이핑을 하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수량이 없을 때는 X솔을 클릭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수량을 넣어주면 되겠죠. 수량을 넣고 나면 바이 펜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석세스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전체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솔라나 스캐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앞서, 그,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동기 같은 걸 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신생 코인을 민팅 할 때가 새로 만들어질 때 최대한 빨리 사서 그 차익을 얻고 싶은 게 동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신생 코인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도 있고 못 올라가는 코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는 건 사실 초보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그걸 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는 신생 코인 말고 어차피 프런트 러닝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생 코인 말고 이미 그 충분히 저기 자리를 잡은 코인들 중에서 볼러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코인들은 안 되나요, 이게?
보통 그건 스나이핑으로는 잘 안 하고, 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프론트러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나이핑 복 같은 경우는 신생코인 위주로 하고요. 어, 사실 신생코인을 사도 무조건 수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사실 90% 이상의 수익을 못 얻어요. 그 이유가 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뭐 블랙리스트라거나 아니면 그 러그 때문에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면 당연히 수익을 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러그에 대한 패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먼저 사도 그 수익을 못 얻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러그 패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플러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발표를 이어가면 일단 첫 번째 설정할 수 있는 게 FOF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스나이핑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첫 번째 번들에 들어가서 가장 빠르게 코인을 사자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First Bundle or Fail이라는 기능인데 첫 번째 번들을 못 들어가게 되면 그 트랜잭션 자체를 아예 페일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러그 패턴, 너무나도 다양한 러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러그 패턴이다 라고 하면 또 트랜잭션을 취소하거나 먼저 파는 기능, 안티러그라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에요. 이 러그 문제는 진짜 러그 패턴만 한 뭐 몇십 가지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번째는 트랜스퍼 온 블랙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이 스나이핑 봇이랑 개발사랑 싸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사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 봇이 선침해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나이퍼 봇인 걸 확인을 하자마자 계정을 동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나이퍼 봇 입장에서는 계정이 동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 동결을 막기 위해서 스나이핑이 성공하자마자 다른 지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기능을 이제 트랜스퍼 온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오토셀 기능이 있어요. 또 오토셀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이제 던져버리면 제가 선침해한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고 테이크 프로핏 됐을 때 혹은 스탑로스 됐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파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나이핑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마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프라이빗 키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스나이핑을 이용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스나이핑 혹은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중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 같은 경우는 덱스에도 수수료를 내고 이 봇에도 두 번 수수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두 번 내야 되는 거, 이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러그필 패턴인데 이 러그필 패턴이 진짜 다양해요. 화이트리스트라고 이제 등록된 지갑만 거래하게 임의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블랙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되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이 지갑의 코인의 그 밸런스 잔액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자가 그냥 허니팟을 해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러그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스나이핑을 성공한 이후에도 사실 수익을 못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패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스나이핑에서 승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라이빗 키랑 이중수수료, 러그풀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까지 다 주의를 하고 거래를 할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